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의 도발이 최근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일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까지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NHK에 따르면 최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면서 한국에 항의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일본 외무성, 일본 대사관에서는 한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광복절에 독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본에서 걸고 넘어진 것인데요. 일본 외무성은 홍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최근 한국해양수산부에 독도 실시간 중계를 보고도 시비를 걸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독도 종합정보시스템 가동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중단의 요구의 근거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NHK는 후나코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해수부의 독도 중계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근처에 오지도 못하면서 입만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뻔뻔한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이 보는 방위 백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를 실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겨냥한 30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 백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1970년 발간을 시작해 1976년부터 매년 방위 백서를 선보이는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용 방위 백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의 방위는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어린이 방위백서에는 지난달 나온 2021년판 방위백서를 간추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어린이 방위백서에는 일본이 위치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어느 땅이 어느 나라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영토 문제와 한반도처럼 하나의 민족이 둘러분단돼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그리고 쿠릴 4개 섬을 거론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주변 공해의 경계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해 어물쩡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드러냈습니다. 눈속임으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속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전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본도 최근 해군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일본보다 더 강력한 해군과 해병대 전력을 갖춰서 일본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상에서 일본을 압도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드디어 한국형 최첨단 차기 구축함 KDDX의 체계 선정이 임박한 것입니다. KDDX는 2024년부터 건조가 진행돼 총 6척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전투함으로 선체부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한 중요 구성품들 모두 국내 기술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KDDX의 배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함수 선용의 경우 해군 구축함 최초로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한 대표적인 군함으로는 미 해군의 줌 알트급 구축함이 손꼽힙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인 줌 알트급은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함정으로 특히 파도 관통형 함수의 경우 스텔스 성능에도 이점이 있고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적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KDDX의 모형을 봐도 선체 돌출부를 최소화해 고도의 스텔스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KDDX는 기존의 KDX와는 달리 기계식 추진 방식이 아닌 하이브리드 혹은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는 기계식 추진과 통합 전기 추진의 장점을 혼합한 추진 체계로 저속 구간에서는 추진 전동기를 운용하고 고속 구간에서는 가스터빈을 운용합니다. 반면에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은 전 함속 구간에서 추진 전동기를 운용하는 추진 체계로 저속 구간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중속 구간에서는 가스터빈 발전기를, 고속 구간에서는 디젤 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를 모두 구동해 추진과 함 내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추진 체계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나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은 기존 기계식 추진 방식에 비해 소음이 적어 대잠 작전에 매우 유리하며 함내 공간도 덜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해군의 최신형 전투함들은 차세대 함정 추진 체계인 하이브리드 혹은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만간 KDDX의 함정 추진 체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까지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KDDX 구축함은 전 세계 어느 구축함과 견줘도 지지 않는 구축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현재 제7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해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도 추진 중입니다. 해군은 이지스함 전력화와 연계해 세계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를 창설하고 항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동함대 사령부는 세계 기동전대로 편성되며 한 개 기동전대에는 이지스함 2척과 구축함, 수송함, 3,000톤급 차기 잠수함, 군수 지원함 등이 전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함대 사령부의 작전구역은 한반도와 독도 2호도 등 영유권을 보호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원양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전방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구상하는 기동함대 사령부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666 함대 개념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숫자 6은 6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기동 전단을 의미하는데요. 6척의 전투함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과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입니다. 이렇게 6척씩 전투함을 갖춘 3개의 기동전단을 확보해 한 개의 기동함대를 창설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한 전투함 중 세종대왕함 3척과 충무공함 6척은 이미 확보한 상태로 세종대왕함 추가 3척은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KDDX는 202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단 확보된 구축함 중 세종대왕함 3척, 충무공함 6척으로만 일단 한 개의 기동전단을 꾸려 해군 작전사 직할에 제7기동전단으로 편제한 상태입니다. 제7기동전단은 세계 어디서나 작전이 수행 가능하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으며 국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를 목표로 창설됐는데요. 먼 바다에서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배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작전 범위를 동아시아 일대로 넓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해군의 수건이었던 대항함대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666 함대가 완성되면 6척은 정비, 6척은 훈련, 6척은 실전 임무 수행,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출동할 수 있는 해상 전력이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추후 경항모에 이어 핵 잠수함까지 전력화할 예정인데요. 처음 공식화된 경항모 확보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대형 수송함 2로 명명된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돼 3만 톤급 규모로 도입이 추진됩니다. 우리 군은 해당 경항모에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해 해상 기동부대를 지휘해 적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공개됐었는데요.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군 당국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 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탄도미사일의 실전 능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독도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역사 왜곡이라는 계략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다방면에서 해상 무기 체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일본이 건드릴 수 없는 전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독도를 계속 수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